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자 형은 여자친구를 불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계속 자기 방 창문에 마녀가 있다며 형을 귀찮게 합니다. 마녀가 아기처럼 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벽장 안에 누가 있어. 형은 동생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현관문 앞에서 정말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누구세요? 형이 밖을 확인하려 하자 여자친구가 말립니다. 안 돼. 아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기어코 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고 문 앞에서 아기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녹음된 녹음기를 발견했죠. 그때 동생 방에서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다급히 방으로 올라가자 창문은 깨져 있고 유리와 벽에는 흙 묻은 손자국이 덕지덕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사라져버렸죠. 정말 마녀의 소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보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북로드, 저자는 스티븐 크보스키, 페이지 수는 1권, 2권 각 560페이지, 50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지나간 여름의 끝자락에 여러분께 서늘한 공포를 선사할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주인공이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촉발되는 복합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오컬트물입니다. 귀신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많이 서늘합니다. 이 작품은 가정폭력, 인간의 오만함, 집단 따돌림, 성추행, 속죄, 종교적 교리 이런 주제들을 두루 탐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딘 쿤츠나 스티븐 킹 작품 재밌게 읽으신 독자라면 더욱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만한데요. 작품 소개를 봐도요, 여기에 막 대놓고 스티븐 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랄까, 스티븐 킹의 오마주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그렇지만 그저 스티븐 킹을 따라하기만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작가 자신만의 색을 분명하게 입혀놨습니다. 아동학대, 상실, 증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공포와 지옥과 같은 악몽 속의 공포가 전투를 벌이는 듯한 설정. 이거는 이 작품만이 가진 유니크한 색깔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게다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분위기가 부드러움 그리고 인간미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오컬트물로서의 공포보다는 감동에 더 큰 무게를 준 작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품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내러티브는 50년 전의 환상 같은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꿈속을 헤매는 듯한 아이, 인트로의 그 아이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듯한 은은한 서늘함? 그리고는 곧장 50년 뒤에 현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마이클리스, 만 7세의 남자아이입니다. 요만한가? 착한 성격을 가졌어요. 하지만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학교 생활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아버지는 4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어머니 케이트는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크리스토퍼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제리 데이비스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폭력 전과를 가진 개차반입니다. 케이트에게도 폭력을 막 행사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케이트는 한밤중에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밀그로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집을 구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두 사람은 모텔에서 지내야 됐고요. 케이트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크리스토퍼를 학교에 보냈는데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공부에 일단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생겼어요. 어찌되었건 엄마와 아들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자리 잡은 마을을 자신들만의 은신처이자 새로운 시작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그로브라는 마을에는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미션 스트리트 숲이라는 곳인데요.
출입이 금지된 숲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 그러면 주인공은 꼭 가죠. 결국 크리스토퍼는 숲속에 들어가서 환상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지만 주인공에게만 속삭이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크리스토퍼는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숲의 정반대편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크리스토퍼를 비롯해서 밀그로브 전체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숲에서 돌아온 크리스토퍼는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팍 풀어버렸고요. 그 정답을 나열해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기까지 했어요. 신기하죠? 덕분에 두 사람은 집을 한 채 구입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그 집이 미션 스트리트 바로 옆입니다. 이 실종 후 집에서 돌아온 크리스토퍼. 그 아이는 숲속에서 착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착한 아저씨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인공에게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던 중에 앞을 못 보는 앰브로즈라는 할아버지가 탁 등장해서 곧 모두 죽을 거야 라면서 서늘한 뜬금포를 날리는데요. 이 할아버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제 착한 아저씨는 크리스토퍼한테 미션 스트리트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집을 지으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주인공한테 속삭이면서 집 짓기를 재촉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땅속에서 발견된 어린이의 해골, 약 8세 정도의 남성으로 생매장된 채 50여 년 정도 묻혀있던 유골은요, 곧 모두가 죽을 거야! 라면서 서늘한 뜬금포를 날렸던 할아버지 앰브로즈의 실종된 동생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인트로에 소개된 마녀가 잡아간 것 같은 아이. 뭔가 퍼즐이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달랑 요만큼 설명한 거예요. 이제 주인공은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와우. 거기에 또 다른 실종자가 발견이 되고 뱀 같은 여인이라는 미스터리한 여성이 마을에 등장해서 모두를 휘저어놓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광기를 드러내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고요. 알 수 없는 독감까지 유행을 하면서 밀그로브는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치 현실 세계로 지옥이 옮겨온 듯한 기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50년 전에 실종된 남자아이의 시신, 주인공에게만 속삭이는 아저씨,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마을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은 대혼란.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이 작품은 시각화하기가 참 좋은 서술 방식을 가졌습니다. 작가가 수십 년 동안 영화판에서 각본, 연출 이런 거 담당했었다고 하니까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 분명히 영화나 드라마로 나옵니다. 동양 정서에는 공포감이 좀 덜한 주제인 초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호기심이 생기는 이슈고요. 당연히 서양 정서에는 머리카락이 쭈뼛 설만한 이슈니까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나무집 지을 때 재료를 훔치려고 찾아갔던 공사장의 경비원이 갑자기 누나를 흰자만 딱 드러내고 나타나가지고 겁을 준다든가, 이런 훌륭한 공포 요소들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속도감 있는 전개를 원하는 독자라면 전체 단락이 좀 필요 이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이걸 딱 압축해가지고 한 권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휘몰아치는 서사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야기가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단서들이 퍼즐처럼 딱딱딱 맞아가는 그런 쾌감이 탐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분량의 압박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이런 느낌도 좀 나요. 작품이 뭐 거의 그런 영상 수준이다 보니까요, 아마 오디오북으로 나온다 그럼 진짜 개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이 작품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뭐랄까, 종교를 강요한다기보다는요, 그것을 이용해서 선과 악에 대한 서사를 연결해 나가는 역할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 폐쇄적인 소도시, 집단 광기, 신비주의적인 상징,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아이, 이런 식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거부감이 있는 분이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보이지 않는 친구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종교적 메시지와 오컬트 장르의 자연스러운 조합이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